네, 이 문제는 이렇게 수조에 물이 지금 얼만큼 있는데 이 높이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쓰는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 수조 틀 있죠. 이 틀에 대한 모서리를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어차피 이게 틀이니까. 그럼 요거를 이렇게 넘치지 않을 정도로 딱 기울이시면 되겠어요. 여기 맞춰갖고. 일부러 각각의 모서리에 다 맞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게, 원래는 이제 직육면체 형태로 지금 있어야 되는 건데, 물이 지금 직육면체 형태로 있어야 되는 건데, 요게 지금, 삼각뿔 형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게 어차피 직육면체 틀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직각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10이니까 얘도 지금 10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지? 그럼 요 밑넓이를 지금 구하시기가 용이하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겨냥도로 됐으니까 찍어져 있는 건데 사실상 어떻게인가? 사실상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밑변 자체가 어떻게 되면 이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게 밑넓이가 되는가? 자, 밑넓이에다가 요쪽 요 모서리가 뭐가 되는가? 삼각뿔의 요거 높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요 틀 자체가 직육면체가 된 거는 요게 직각이라는 거죠. 그럼 요게 직각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인가? 요게 높이 역할을 하겠죠. 수선의 발 역할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높이를 곱해. 여기까지 계산했다 그러면 삼각 기둥의 부피야. 그러면 삼각뿔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이렇게 곱하셔야겠죠. 요거 잊지 말고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친구 이제 계산 한 번만 해주시면은 요거랑 요거 약분하게 되면 여기 10이죠. 요 친구하고 약분하시면 되는 거고 10에다 10 곱하면 지금 100인데 5 곱하는 거니까 요 친구가 어떻게 돼요? 500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되더라는 거죠. 자, 요렇게 된 건 객관식이니까 5번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요거는 뭐 그림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단은 빈 그릇. 요게 지금 빈 그릇이야. 빈 그릇이 근데 원뿔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뿔인데, 1분에 지금 4파이만큼 채우게 된 거니까 몇 분 걸리는지 알 것 같으면 어떤가? 전체 부피를 4파이로 나눠보시면 몇 분 걸렸는지 아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원뿔 같은 경우는 이제 밑넓이.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밑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높이는 지금 9니까 9까지 곱하게 되면 요건 어떻게 해요? 원기둥 부피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3분의 1까지 곱하시게 되면 요게 원뿔 부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이제 나누시게 되면 요 친구가 어떻게인가? 3 이렇게 된 거고. 잘 봐봐요. 자, 어차피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지금 3이 지금 곱해지는 거잖아. 그거를 지금 4파이로 지금 나누실 거기 때문에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파이 이렇게 없애고 얘도 마찬가지. 2가 되고 요것도 3.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 더 약분되는 거니까 3이죠. 그럼 3만 지금 어떻게 돼? 3번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돼? 몇 분 걸리시는가? 27분 걸리신다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게 약분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오징어 모양 전개도는 이제 원뿔의 전개도가 되겠죠. 원뿔의 전개도. 자, 반지름을 지금 모르니까 건너비 좀 구할 수가 없네. 근데 이 반지름은 어떻게 해서 아실 수 있게 된 거냐면, 자, 요 부분, 요거 있다고 치고, 자, 봐보세요. 원래 얘가 지금 서로 맞닿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채꼴에, 옆면의 부채꼴 모양 옆면에 호의 길이하고 밑면의 원주는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요건 이제 뭘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 거면, 모든 부채꼴은 S는 2분의 1, R, L이 적용 가능하시죠. 그죠? 그럼 넓이를 알았을 때는 호의 길이도 알 수 있는 거고, 호의 길이를 안다 그러면 넓이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지금 주었으니까 넓이를 구하실 수 있겠네. 그럼 S는, 보통 이제 넓이를 S라 그래. 자, 반지름 9에다가 9를 곱해. 네, 파이죠. 그럼 이게 원의 넓이잖아. 그지? 근데 부채꼴이라는 건 결국에 원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한 바퀴를 다 굴리게 되면 360도인데 내가 궁금한 건 중심각의 크기, 즉 120도만큼이 지금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친구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게 3분의 지금 1이 되신 거고 하나 더 약분되는 거니까 3. 그럼 이 친구는 27파이가 되시겠네. 그럼 결국에 이거 적용하시면 27파이는 2분의 1은 상수, R은 어떻게 돼? 9라고 줬죠, 그죠? 호의 길이 L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게 지금 9가 한 번 들어가고 여기는 3번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서 호라고 하는 건 이제 6파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죠. 그럼 얘가 6파이가 된다면 얘가 6파이야. 그럼 지름에다 어떻게 파이 붙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원주가 그럼 요게 지금 6이죠. 6파이니까 그지? 그럼 반지름 얼마가 되시는가? 3이야 3.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네. 그럼 방금 전에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해? 27이라고 구했죠, 그죠? 그럼 27에다 얼마 더 하시면 되는가? 원의 넓이는 3 곱하기 지금 파이가 되는 건 9파이죠? 그럼 여기다 9파이만 더 하시면 되는 거니까 건넓이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시는가? 36파이 이렇게 되시는 거고 객관식이니까 4번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 친구를 지금 1회전한다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잖아. 근데 빈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메꿔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뭐가 되시는가? 이 친구가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그럼 봐봐요. 이 빈 공간이 뭐랑 똑같은가? 빈 공간이 원뿔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직사각형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메꿔져 있다 보면 직사각형을 1회전하게 되면 어떤가? 1회전하게 되면 이 친구는 원기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기둥에서 어떤가? 원뿔을 뺀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원뿔을 뺀다. 그럼 봐봐요, 여기야.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원기둥에서 원뿔을 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풀이 방식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 일단 전통적인 풀이 방식으로 이제 채택한다 그러면 원기둥 넓이 자체가 어때요? 원기둥 넓이 자체가 이게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보시면 밑넓이가 되겠죠. 밑넓이에다 얼마를 곱하시는가? 12를 곱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뿔이라는 거는 이 원기둥에다가 원기둥 여기에다 지금 3분의 1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나 그럼 각각을 계산해서 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곱하기 지금 생략되는 거니까 잘 봐봐. 요 앞부분이 진짜 똑같죠, 그죠? 여기가 지금 똑같지? 여기 똑같으면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곱하기 12 여기까지 똑같잖아. 그럼 뒤에 있는 부분 1에서 3분의 1을 뺀 거를 어떤가? 요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곱해도 괜찮죠? 근데 요거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면 요게 3분의 2랑 마찬가지니까 이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뺐다고 보면 어떤가? 전체적으로 3분의 1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야. 요렇게 계산한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자, 그럼 요 친구는 요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4죠, 4. 그럼 25에다 4 곱하게 되면 100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게 되면 200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좀 더 쉬워요, 부피. 그래서 부피가 200파이 이렇게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 건널비는 어떻게 보시면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응자 모양으로 이렇게 전개도를 펼치게 되면 원기둥의 전개도를 펼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뚜껑 부분이 없지. 요게 날아가는 거야. 대신 지금 뭐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 요게 생기죠. 이 부채꼴 모양의 이 안쪽에 원뿔의 옆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3등분 되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3등분 되시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요 1번에 해당되는 부분, 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원래 맞닿고 있죠. 그럼 옆면에 여기 속 안에 있는 옆면이야. 요 옆면의 호의 길이랑 요 가로랑 똑같은데 요 가로랑 요 가로랑 똑같죠. 그럼 이 가로는 어디서 나오는가? 밑면의 원주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세 부분이 다 똑같은 거죠. 그 원주는 지름에다가 이제 파이 붙인 거랑 마찬가지니까 여기 10파이야, 10파이. 그럼 요 부분이 얼마가 되신가? 여기가 지금 10파이가 되신가, 10파이. 그럼 봐봐요. 이 부채꼴이라는 건 항상 지금 작동되는 게 S는 2분의 1 RL 이렇게 돼서 중심과 크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호의 길이만 알면 어떻게인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2분의 1은 상수 이렇게 되시는 거고 요 13이라고 하는 이제 모선을 줬으니까 이게 지금 옆면의 반지름이죠. 그럼 13에다가 호의 길이 10파이를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65파이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옆면이 계산되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옆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랑 똑같은 건데 이게 지금 10파이라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구해놨죠. 똑같지, 그지? 거기에다가 높이 11을 지금 곱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65파이 맞아요. 여기야 65파이 맞고 여기가 이쪽에 보시면은 10파이 곱하기 12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이제 120파이.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제일 쉽죠. 3번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된 거니까 3번은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시는 거고 값이 25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요거 3개 지금 더하시는 거죠. 그럼 요 친구하고 요 친구를 더하게 되면 요게 90 이렇게 된 거고 90에다 요걸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210파이 이렇게 돼서 요게 지금 건널비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건널비 210파이 그 다음에 부피 200파이 이 친구가 최종적인 답이에요. 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림은 없죠, 이 문제에서. 자, 굴을 평면으로 자른 건데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자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 넓이가 되게 돼요. 최대 넓이가 되게 하는 얘기는 이렇게 구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죠? 구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봐도 다 원이 나오기 때문에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절반 딱 자른 거랑 똑같아, 결국에는. 그럼 이 친구 요게 지금 어떻게 돼? 요게 구의 중심을 지나니까 구의 지름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했으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25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반지름 요거 하나가 그냥 5라고 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넓은 면이잖아, 요거 가장 넓은 면. 구의 건널비라는 건 가장 넓은 면이 어떻게? 4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4를 곱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지금 설명드리려고 지금 설명드린 거고, 지금 문제 풀 때는 그냥 4만 곱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의 건널비 자체가 가장 넓은 쪽에, 요게 지금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가장 넓은 쪽에 이 단면적에 곱하기 4라는 걸 유념하신다 그러면 그냥 100파이라는 걸 구해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건데, 위에 반구 형태, 이 부분하고 아래쪽 원기둥, 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죠. 요거를 따로따로 구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반구인데, 이 구의 부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인가? 3분의 4, R의 세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지름에다 세제곱한 다음에, 원래 있는 거,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래 있는 건널비에다가 이렇게 R을 한 번 더 곱한 다음에 요 지수만큼으로 나눠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가 절반이죠, 절반. 그럼 여기에다 어떤가? 2분의 1을 곱하고 나면 이게 결국에는 요게 지금 2로 바뀐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구라고 하는 건 9의 절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건 R이라고 하는 건 요거 9의 지금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친구는 3분의 1은 그냥 상수가 되는 거고, 요 친구 6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6의 세제곱인데 6의 세제곱은 결국엔 6을 3번 이렇게 곱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하나 약분되죠. 그럼 요게 지금 36이고 요게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4에다 36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 단순 계산이 제일 어려워. 12가 되는 거니까 144 이렇게 되나? 그래서 144파이 이렇게 지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친구는 요 지금 방금 전에 요거 구했죠? 6 곱하기 6,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밑넓이가 되는 거고, 거기다 높이 10을 곱하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360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피는 두 가지를 합한 거니까 144파이에다가 360파이를 합해서 자 504 이렇게 되네. 그래서 504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객관식이니까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림으로는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해드렸죠. 자, 9에 어떻게 4분의 1을 잘라낸다. 자, 그렇게 생겼을 때 생기는 건널비를 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아예 4분의 1 자르기 전에 메꿔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메꿔져 있다.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메꿔져 있다고 보면 9의 건널비를 생각하시니까 9의 건널비라는 건 이 절반 딱 자른 거죠. 그러니까 사과 반쪽을 잘랐을 때 생각하시면 돼. 이 가장 넓은 단면적 있죠. 가장 넓은 단면적이 요거 9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그러니까 9의 지름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될 때가 요 단면적이 지금 제일 크죠. 여기에 몇 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배. 그럼 4분의 1을 잘랐으니까 요 바깥에 있는 걸 이제 편의상 그냥 구했지만 여기에 몇 분의 몇이랑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그럼 요 부분을 딱 벗겨낸 거랑 똑같아. 여기. 그럼 어디까지 구했냐? 그러면 여기 4분의 1 빼고 여기 4분의 3만큼을 지금 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 잘라냈으니까 세로 어떻게 돼? 여기 지금 반원, 여기 지금 반원. 이 반원 두 개가 지금 새로 생겼죠, 그죠? 그럼 반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결국에 원 하나랑 마찬가지다. 원 하나랑 마찬가지. 그럼 여기다 뭐 더하시면 되는가? 원 하나를 더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반지름이 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두 친구를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약분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27파이 더하기 9파이가 지금 되시는 거고, 이 친구가 얼마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6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만큼이 덜어지고 지금 반원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 9의 부피랑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계산상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건 이제 단답형이니까 36파이가 되겠네. 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6cm가 되시는 거고, 3cm, 3cm 더하게 되면 어떻게 해? 여기도 좀 6cm가 된 거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죠? 그러면 요건 이제 합이 지금 180도인데, 요만큼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4분원이 아래에 있는 4분원하고, 그러니까 원의 4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4분의 1.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4분원을 1 회전하게 되면 9가 되는 거죠. 9. 9의 절반이니까 보통 반구라 그래요. 반구.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요렇게 반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반구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개가 생기죠.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구니까 이렇게 되죠. 1회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반구를 갖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9의 부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건널비가 원래는 가장 넓은 단면적의 4배잖아. 이거를 r을 한 번 더 곱해. 그럼 세제곱 되죠? 그럼 이 3으로 이렇게 나누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9의 부피가 된다는 거야. 9의 부피. 요거의 절반이죠. 그럼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3분의 2 r 세제곱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두 개를 지금 각각 구하면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 1번, 밑에 있는 거 2번. 자, 그럼 1번은 3분의 2에다가 r 여기 3 곱하기 3을 세제곱했다는 게 3을 어떻게 돼? 이렇게 3번 곱했다는 게 3번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 붙인 거 마찬가지. 자, 2번 같은 경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3분의 2. 이거 왜 3분의 2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영상에서 답만 딸랑 보지 마시고 풀이 과정을 꼭 보셔야 돼. 요게 약분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6 곱하기 6,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시죠. 자, 각각 어떻게 돼? 3이 지금 하나씩 없어지게 된 거니까 9에다 2 곱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8파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친구도 요거 약분되시면 2가 되겠죠. 그럼 36에다가 요게 지금 4니까 4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인가? 24에다 12 넣으니까 144 이렇게 되죠. 144파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두 친구를 더하게 되면 여기다 지금 18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16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62파이가 되시면서 객관식이니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수업 듣시나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이 일단 대표 문제를 풀어드렸으니까 그 대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밑에는 유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빠른 시일 내에 유제 문제도 해설 강의 올려드릴 건데, 질문이 많은 챕터이기 때문에 이 챕터는 전체 문제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어요.